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관련 MBC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당시 검찰과 야당이 대리고발을 치밀하게 모의했다고 봐야 할 검찰 출신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MBC가 확인했습니다. 먼저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우리가 직접 작성하겠다면서 야당은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정치인을 시켜 대검에 접수하라고 말합니다. 또 대리고발을 눈치챌 수 없도록 대검이 억지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치밀한 작전까지 제안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와 지난해 4월 3일 최소 2차례 통화했습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문제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파일 등을 조 씨에게 보내기 직전과 직후입니다. 공수처에 이어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당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취 파일을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했습니다. 각각 7에서 8분 분량의 파일 2건입니다. MBC가 취재한 녹취 내용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장 접수 방식을 놓고 은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당부했습니다. 방문할 거면 거기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해 놓겠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고 한 겁니다. 검찰 출신인 자신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 당과 검찰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던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며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 접수는 검찰의 통상적인 업무인데도 굳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 역시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조 씨에게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된 우리의 의미를 놓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신분이었지만 검찰을 그만둔 지 석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던 만큼 고발장 작성에 검찰이 관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수사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이 같은 녹취 파일들도 함께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웅 의원은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공익 제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이 증명하지만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이 치밀하고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호찬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뒤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받아서 전달했다 해도 공익 제보를 단순히 전달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4월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전달받은 파일을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하지만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이런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고 말하고 자신이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빠져야 된다.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세세한 시나리오까지 제시한 점으로 볼 때 단순 전달자란 김 의원의 해명은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고발장을 전달하며 조 씨와 7분 넘는 통화를 2차례나 해놓고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건 역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서 김웅 의원은 자신이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하라 했다는 조성은 씨 주장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그만한 그 증거를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김웅 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 세종시에서 진행된 환노위 국감에 참여했고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네, 공수처가 핵심 물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탄력으로 오늘은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연결해서 수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결정적인 통화 녹음이 복구돼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어요. 네,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문제 파일들을 보내면서 했다는 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 했던 해명들과 점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녹취 파일이 복원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면서 김웅 의원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요. 공수처로서는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습니다. 정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시작돼 1시간 반 정도 이어졌습니다. 정 의원은 작년 총선 당시 당의 법률지원단장이었죠. 실제 고발이 이뤄진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 파일이 당내에서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 파악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점식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받아 실제 최 의원 고발에 나선 조모 변호사의 사무실도 오늘 공수처가 압수수색했는데요.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관련자들도 정식 입건했습니다. 기존 사건과 합쳐지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외에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을 두고서 제기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도 수사를 한다고요.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고발 사주 관련 뉴스버스의 첫 보도전인 지난 8월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박 원장이 이번 제보에 개입했다. 그런 취지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고발한 지 20여일 만에 박 원장이 입건됐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에 대한 두 차례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박 원장 쪽 수사도 본격 착수한 겁니다. 박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입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말고도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까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속보로 이어집니다. 검찰이 주요 관계자 3명을 동시에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장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국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자, 주요 인물 3명이 현재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죠. 네, 오늘 오전에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를 부른 검찰은 화천대유의 설립 과정, 또 대장동 개발 추진 전반을 캐물었습니다. 또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소유주는 김만배 씨로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 또 1,200억 원대 수익금은 어디에 썼느냐 이런 걸 추궁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의 특혜 의혹에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모 성남도계공 개발 1처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자, 지금요, 추가 의혹이나 수사 방향을 따라가 보면은 화천대유 5호죠. 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공한 그 녹음 파일, 여기에서 무언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토대로 의혹 제기와 반박이 이어지면서 혼란도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당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 2, 3호 배당금 중에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유 전 본부장 측은 농담이었다, 약속도 안 했고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초 5억 원을 선금조로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 회계사가 뺨을 맞았다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선 때리기는 했는데 사건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인 두 사람의 입장이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 대질 신문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우선에 두고 관계자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의혹 하나 더 볼까요? 위례 신도시 개발에 관여했던 정모 씨가 화천대유 관계자들한테 돈을 요구해서 100억 원 넘게 받아냈다. 이런 의혹이 새로 나왔어요. 네, 정모 씨는 천화동인 4호,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때의 동업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서 떼돈을 벌었다고 듣고 정 씨가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자 두 사람이 결국 돈을 주기로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자신은 못 내놓겠다고 버티면서 남욱, 정영학 두 사람만 60억씩 줬다는 의혹, 이게 오늘 새로 나온 겁니다. 김만배 씨 측은 지분 정리 과정에서 돈이 오간 것일 뿐 정 씨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돈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을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받은 걸로 영장에 적시된 3억 뇌물부터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